우리가 전철에서는 역참조 연산자의 사용 방법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참조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와 메모리 사이즈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코드를 볼 때도 첫 번째 주소를 %, 연산자로 구할 수가 있었고, 참조하고자 하는 메모리 사이즈가 int a라고 했으니까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즈가 4라는 걸 알고 코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int a라든지 int b라든지 이런 작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로드한다든지 어떤 큰 메모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멜록이라든지 벌추얼 얼록이라든지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 동적 할당을 받을 수가 있죠. 사용 방법은 함수명을 쓴 다음에 필요한 메모리 바이트 사이즈를 이렇게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500바이트를 기입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힙 영역이라는 곳에 500바이트 메모리를 형성을 하고 첫 번째 위치를 전달하게 돼 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갖다가 함수 안에다 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보이드형 포인터로 선언되어 있죠. 포인터형은 4바이트니까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 널이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할 때 쓰는 키워드인데, 이 널이라는 값은 0값을 의미해요. 두 번째 줄에 이제 멜록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500바이트 메모리 영역을 힙 영역에다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위치만 ptr 변수에 이렇게 저장하는 모양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줄에 ptr을 갖다 인티저 포인터로 타입캐스트 해가지고 역참조가 붙었죠. 만약에 역참조가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ptr 변수 안에 있는 주소로 무조건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티저 포인터로 타입캐스트 했으니까 에스테리크 하나를 제외한 인티저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는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영역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쓸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모리를 다 사용했으면 반드시 프리 함수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를 다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번지와 이 사이즈를 갖다가 알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꼴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사이즈를 모르게 되면 이 뒤에서부터 만약에 데이터를 갖다 쓴다라고 했을 때 이 몇 바이트 점프해가지고 이 메모리 위치를 찾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알아봐야 되는 게 보이드형인데, 보이드형 같은 경우는 자료형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료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드형 이렇게 써놓고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p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몇 바이트를 만들지 몰라요. 보이드형 포인터로 변수를 선언하는 건 괜찮은데, 포인터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메모리 공간을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 p라는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티저 포인터로 타입캐스트 하지 않고 보이드형을 가지고 역참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메모리 위치로 가가지고 바이트 크기로 참조를 해야 될 텐데 몇 바이트 메모리를 참조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에러가 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보이드형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다. 보이드형 포인터형은 가능하다. 보이드형 포인터 갖고 역참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기본적 원칙은 확보된 메모리 영역 내에서만 역참조로 읽기 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코드는 int a라고 했으니까 4바이트 공간 내에서만 역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멜록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500바이트를 힙 영역에다가 생성을 했는데 역참조 연산자를 써서 그 500바이트 내에서만 읽기 쓰기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확보된 메모리 영역 바깥에도 읽기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읽기 쓰기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역참조를 했을 때 포인터 변수의 자료용과 주소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포인터 변수의 자료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소 플러스 1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치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주소 플러스 1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소에다가 주소가 갖고 있는 자료형의 에스테리크 하나를 제외한 자료형의 크기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공식화한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공식은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전체 바이트 크기를 알려주는 연산자인데, 피연산자에 이제 수식도 올 수 있고 자료용도 올 수 있고 배열명이 올 수가 있어요. 보통 2번, 3번을 많이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오브 피연산자로 이렇게 자료용을 기입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4라는 걸 가르쳐줘요. 4바이트 크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배열을 배울 텐데, 배열명도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 a라 그러면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하나 마련되는데, 배열 연산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인티저 자리가 3개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배열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이 배열명을 갖다 주게 되면, 배열의 크기가 3이니까, 3 곱하기 배열 요소 자료형은 여기를 얘기해요. int.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돼가지고 사이즈 오브 인트가 4라 그랬죠.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바이트 크기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컨트롤할 때는 컨트롤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첫 번째 본지와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 i번째 위치,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전에서 다 얘기를 드렸지만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디버거 창에서 조사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죠. 전절에서 사용한 예제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참조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주소를 구해서 이 주소의 자료용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라 그랬죠. 이 주소의 자료용은 인티저 A로 선언됐기 때문에 주소 자료용은 인티저 포인터가 맞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 주소 연산자에다가 0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티저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렇죠? 얘가 인티저 포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자료용도 인티저 포인터로 이렇게 맞춰줬죠. 그래서 자료용이 일치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참조하고자 하는 메모리를 갖다가 캐릭터로 다루고 싶을 때 캐릭터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인티저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 자료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 타입캐스트 시켜줘가지고 왼쪽 자료용하고 맞춰준다.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PA 변수의 자료용을 판단할 때도 0을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0을 더해보고, 이 PB도 마찬가지야. PB도 이 PB 변수에다가 0을 더해보면 그 자료용은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PA에다 0을 더하면 인티저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i번째 위치를 판단하려면 포인터 변수에다가 1을 이렇게 더해보세요. 1을 더해보면 19F2 10번지로 점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4바이트가 점프가 됐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 PB 변수에다가 1을 더했더니 첫 번째 번지에서 1바이트가 점프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점프된 곳도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PA 플러스 1 한 것도 인티저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테리크를 붙이게 되면 포인터 변수에서 에스테리크 하나를 날려버린 인티저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인티저 변수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벗어나는 무효 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안 된다. 우리가 뭐 공식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0, 플러스 1 하는 것만으로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과 i번째 위치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조사식에 이렇게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료용을 쭉 입력을 해봤어요. 보이드형 같은 경우는 자료용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포인터형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4바이트죠. 더블 포인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4바이트. 변수명에다 사이즈 오브를 쓰게 되면 변수의 크기를 가르쳐주고요. PB 같은 경우는 캐릭터 포인터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역참조하게 되면 1바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딩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 오브 인트 4라는 값이 이제 찍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1차원 배열인데, 우리가 int a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 4바이트짜리가 1개가 잡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렬로 4개를 만들려 그러면 여기다가 배열 연산자에다가 4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4바이트짜리가 4개가 생기는 거죠. 이거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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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걸 갖다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 값을 입력시킬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1, 2, 3, 4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4바이트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4바이트에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요 메모리 공간을 첨자를 갖다가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제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배열명에다가 첨자 0을 붙여가지고 이 메모리 공간 자체를 얘기를 한다. 어레이 1은 여기 메모리 공간을 얘기하고요. 어레이 2는 여기 메모리 공간, 어레이 3은 여기 메모리 공간. 이걸 배열 요소라고 합니다. 배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배열명이 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소를 의미한다. 이걸 포인터 상수 또는 주소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3을 갖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열 요소 개수를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걸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초기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배열 요소의 크기를 구할 때, 이 4라는 것을 구할 때는 우리가 배열의 전체 바이트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됐죠?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써가지고 배열명을 입력을 시켰어요. 그렇죠? 어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열의 크기는 요 4를 의미하니까 4 곱하기 배열 요소의 자료형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4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나눗셈이 되는 거죠.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걸 코딩으로 한번 봅시다. 어레이가 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조사식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넣게 되면 번지가 나와요. 번지가. 어레이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 번지로 가죠. 19F2 D8번지부터 시작해서 이 메모리 공간이 어레이 0번, 어레이 1번, 어레이 2번, 어레이 3번 그렇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이제 배열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4라고 나와요. 그렇죠? 배열의 전체 바이트 크기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16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모리로 보게 되면 클릭을 해서 F10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1, 2, 3, 4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 어레이의 첫 번째 번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레이 0번, 어레이 1번, 어레이 2번, 어레이 3번 이렇게 1, 2, 3, 4가 이렇게 쭉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배열의 포인터 연산인데 이와 같이 이제 코딩을 하시고 우리가 디버거 모드로 돌아가서 코드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인티저 배열을 선언했죠. 그래서 배열명을 입력을 시키면 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소를 알려주고 그거의 자료형은 인티저로 6개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인티저 6개로 나오는데 이와 같은 자료 형태는 유도형이나 파생형의 일종인 배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열형. 그리고 배열이 시작되는 번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번지로 이동을 하게 되죠. F10번으로 진행을 하시면 토끼 값이 이렇게 대입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코딩을 보게 되면 역참조 연산자가 붙었어요. 그렇죠? 여기 첫 번째 번지가 어레이 번지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 역참조 연산자를 판단할 때는 역참조 연산자가 붙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소를 판단해야 되고 주소의 자료형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소는 판단이 됐어요. 여기 지금 이 번지가 나왔으니까 이 어레이 번지라는 위치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에 대한 자료형을 판단해야 되는데 주소 자료형이라고 한다면은 에스테리크가 붙은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가 않죠. 어레이만 입력했을 때 주소에다가 0을 더하게 되면 주소의 자료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을 더해봤더니 인티저 포인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주소의 자료용은 인티저 포인터가 되겠다. 그러면 주소를 찾았으니까 주소는 2번지니까 됐고 그 다음에 주소의 자료용을 역참조를 하는 셈이 되는데 주소의 자료용만 역참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역참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에스테리크가 하나 날아간 모양이랬어요. 그렇죠? 그 인티저 하나가 남아요. 여기 지금 배열 요소의 자료용이라는 거는 인티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배열 요소의 자료용이 남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변수가 돼요. 변수. 이거는 변수로 취급될 수 있다. 즉 L밸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L밸류. L밸류라는 것은 이 이꼴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걸 L밸류라고 오른쪽에 있는 걸 R밸류라고 합니다. 그 L밸류의 형태는 반드시 변수의 형태여야 돼요. 그럼 이 인티저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의미해요. 이 메모리 공간은 에스테리크 어레이 플러스 0을 붙이나 마나 이거는 0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에스테리크 어레이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 어레이에다가 M% 연산자를 붙였어요. M% 연산자를 붙이는 규칙은 변수명, 배열명, 구조체에 해당하는 변수명에다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주소는 같아요. 주소는 여기를 보게 되면 주소는 똑같죠. 그런데 자료형이 틀려 있어요. 얘는 인티저 포인터고 얘는 인티저 배열형의 포인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역참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역참조를 하게 되면 여기 주소는 똑같으니까 여기 위치로 가서 자료용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죠. 배열형의 포인터예요. 그럼 이거를 역참조한다는 얘기는 뭐 이걸 자료용을 역참조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배열 요소 자료용이 남는 게 아니라 배열형이 남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 배열 요소의 자료용이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배열형이 남게 되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즉 L밸류로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L밸류.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값을 대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는 다차원 배열을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료용을 역참조해가지고 에스테리크를 하나 날려버리니까 이 배열 요소 자료용이 남지 않고 이렇게 배열형이 남게 되면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L밸류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 메모리 공간을 어레이에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0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테리크가 붙여서 어레이에 1번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레이에 1번 이렇게 첨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메모리 공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메모리 공간은 1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쭉쭉쭉.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레이의 i번째 위치를 역참조한 것은 i번째 배열 요소형이랑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요 안에 요거는 반드시 포인터 변수이거나 포인터 상수여야 돼요. 그리고 i는 정수값이어야 돼요. 정수값.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덧셈을 갖다 바꿨어도 상관이 없죠. 이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어레이가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어요. 이렇게 쓴 거나 1 어레이 이렇게 쓴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직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할 바는 못 돼요. 여기 보면 배열 요소의 0번째 포인터가 어레이랑 번지랑 똑같고 자료 형식도 똑같아요. 얘 번지도 똑같고 자료형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다. 그 다음에 6번째 코딩 줄에 보면은 얘가 인티저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맞추면 되겠죠. 인티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 되겠어요. 그게 진행을 시키면 변수 안에 어레이란 번지가 들어왔으니까 번지는 똑같겠죠. 어레이랑. 그리고 자료형도 똑같아요. 위에 있는 수식이랑 똑같은 동등한 수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동등한 수식이라는 얘기예요. 동등한 수식.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번째 줄은 7, 8, 9, 10, 11, 1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7, 8, 9, 10, 11, 12가 들어갈 거고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1, 2, 3, 4, 5, 6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px 7, 8, 9, 10, 11을 집어넣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7, 8,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찍히는 값도 이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변화가 되죠. 7, 8,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프로 이제 10진수로 찍어냈어요. 그렇죠? 찍어내면 결과적으로 코딩의 결과값도 이렇게 나오죠.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문자열인데 문자열이라고 하면 양쪽에 겹다운표를 쳐서 문자를 이렇게 열을 지어서 표현한 것을 문자열이라고 해요. 문자열을 처리할 때는 기본적인 형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문자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위치를 받는 경우와 캐릭터 배열로 선언해서 A, B, C, D를 카피해서 받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이 문자열이 위치한 곳은 도대체 어디죠? 일단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이제 문자열이 시작되는 위치값이 들어와요. 문자열이 어떤 메모리 공간에 A, B, C, D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위치 여기가 만약에 0x100번지라 그러면 이 0x100번지만 ptr 변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캐릭터 배열로 선언됐으니까 5바이트가 메모리에 잡히는 거죠. 아까 전에 0x100번지에 뭐 A, B, C, D가 이렇게 저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만약에 썼다 그러면 A, B, C, D를 0x200번지에다 이렇게 만들어요.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때는 이제 번지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이 A, B, C, D를 다 카피를 해요. 이 A, B, C, D 그리고 맨 끝에는 문자열 끝 표시가 널 종료 문자인데 널 종료 문자까지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할 때 문자열의 개수보다 문자열이 4개죠.
이거보다 하나 더 크게 선언을 하셔야 돼요. 4개로 했다 그러면 널 종류 문자가 잘리고, 만약에 이거를 갖다 프린트 프로 출력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널 종류 문자가 없으면 뒤에 쓰레기 값이 찍혀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배열에 대한 연산을 배웠으니까 문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실행했을 때도 에러가 안 나요. 이거는 올바른 표현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인터 변수 가지고 이렇게 역참조를 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의 읽기 쓰기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에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영역은 이렇게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영역, 그리고 힙을 만들었다면 힙 영역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영역, 힙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다 읽기가 가능해요. 다 읽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4영역을 제외한 이 바깥에, 이런 바깥에, 이 바깥의 영역은 읽고 쓰기가 다 불가능해요. 영역별로 알아본다면 코드 영역은 읽기만 가능하고, 이 데이터 영역은 2군데로 나눠 있어요. 전역 변수가 위치하는 읽기 쓰기가 가능한 영역과 읽기만 가능한 영역, 이렇게 2군데로 나눠 있는데 컴파일러가 문자열을 여기다 담아 놓습니다. 무조건 겹다운표로 쳐져 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문자열 상수는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 컴파일 할 때 다 이미 형성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스택은 리드라이트가 가능해요. 리드라이트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스택 같은 경우는 리드라이트 영역이라도 내가 확보된 공간에 바깥을 벗어나서 쓰게 되면 에러가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PTR 변수가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확보됐잖아요. 근데 이 위치를 가지고 이 8바이트 메모리에 접근해서 쓰려 그러면 리드라이트 영역이라도 이 내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나요. 전역 변수가 위치하는 곳도 이게 스택 같이 이제 에러는 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참수 바깥에다가 int a, int b 이렇게 선언해 놓고 4바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b라는 공간이 4바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첫 번째 이 변수의 메모리 위치를 가지고 여기다가 접근해서 쓰는 거는 에러는 나지 않지만 이렇게 코드를 한다는 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죠. 함수 내에서 이런 코드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 ptr 변수가 스택에 이렇게 잡히는 거죠. 4바이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문자열이 위치한, 문자열은 데이터 영역에 읽기만 가능한 영역에 있다 그랬죠. 위치만 가져와서 이 변수 속에 이렇게 담는 코드가 되겠어요. 반면에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5바이트가 메모리 공간이 잡히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ABCD를 갖다가 몽땅 카피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게 되는 거죠. 널 종료 문자까지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에서 만약에 역참조가 일어나게 되면 0x 100번지로 이렇게 가서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이건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열 같은 경우는 PTR2라는 게 이 메모리가 시작되는 위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TR2에 역참조를 하게 되면 여기 메모리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코드상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리드를 할 수 있고 또는 라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딩을 했다면 뭐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역참조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L밸류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라이트입니다. 근데 반면에 캐릭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PTR이 오른쪽에 붙게 되면 이건 리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쓰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printf 함수 같은 경우는 문자 하나를 찍기 위해서는 %c라는 거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요. 이 PTR 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쓰였죠. 변수도 마찬가지. 이건 리드입니다. 리드. 이 리드 온리 영역에 대해서 PE 뷰어를 열어서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 이게 에러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문자열이 요게 있고 여기도 문자열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문자열이에요. 여기도 문자열이고 이 문자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뷰어를 열어서 한번 볼게요. 뷰어를 보게 되면 전절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텍스트 영역이라는 것은 코드가 위치한 곳이고 이 데이터 영역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전역 변수가 위치하는 이 데이터 영역이 있고 읽기만 가능한 데이터 영역이 있어요. 여기 R 데이터라고 써져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ABCD라고 문자열을 기입을 했는데 여기 보이죠? ABCD가 그렇죠?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ABCD에 해당하는 ASCII 코드가 그렇죠? EFGH 이것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Welcome C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Welcome C Language Welcome C Language도 보여요. 이렇게 PTR output하고 %s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똑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미 컴파일할 때 데이터 영역에 읽기 가능한 영역에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자열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할 때는 에러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딱 걸어가지고 ptr 변수가 주소가 들어와 있죠. 주소로 이동하게 되면 ABCD가 보여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데이터 영역 중에 리드만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 보이죠. EFGH, Welcome, C Language, PTR 언더바 아웃풋 여기 다 보이죠. 문자열이. 여기가 이제 스택이 시작된 위치죠. 두 번째로 가게 되면 여기는 스택 위치죠. 스택 위치. 그리고 읽기만 가능한 영역을 갖다가 역참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다 에러가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exception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주석 처리하고 보면은 이제 출력이 잘 나와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보시죠. 다음과 같은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캐릭터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문자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번지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코드 영역이 있고 데이터 영역은 두 군데로 나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역 변수가 위치하는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영역, 그 다음에 읽기만 가능한 영역에 문자열이 저장됐다. Welcome C Language가 여기에 저장됐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위치를 스택 변수에다가 이렇게 받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코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0x100번지부터 시작을 해서 메모리를 1024바이트까지 메모리를 덤프한 코드예요.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가 덤프된 모양이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요 앞줄부터 생각을 하세요. 앞줄부터도 어렵다 그러면 요거부터 찍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여기 이제 메모리 덤프한 코드를 찍고 거기에 관련된 아스키 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줄이 해결되면 그 다음 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코딩을 작성을 한번 해보자. 먼저 이제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번지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값으로 다루고 싶어요. 우리가 인트 하게 되면 다 사인드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인트라고 썼던 거는 다 사인드예요. 부호 있는 정수형을 의미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소를 데이터 값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주소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unsigned int로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unsigned int와 signed int의 차이점은 데이터 포맷을 다룰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은 주소를 데이터 값으로 다룰 때는 unsigned int로 선언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여기 이렇게 0x100번지 이렇게 찍히고 나서 덤프한 데이터 값을 16줄을 찍을 거예요. 16줄을. 16개라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1024개가 찍히기 때문에 사이즈 변수를 선언해서 1024라는 걸 저장을 했어요. 이때 이제 이 주소 값을 갖다가 unsigned int로 타입캐스트 시키는 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자료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고, 변수에 있는 데이터 값을 %x라고 하면은 16진수 형태로 찍어주는데 그걸 8자리로 찍고 싶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08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백 문자를 하나 뒀죠.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 Welcome C Language가 시작되는 번지가 하나 찍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드를 요거랑 요렇게 추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을 쓸 때는 캐릭터 자료용을 쓰지만 메모리에는 아스키 코드뿐만 아니라 아스키 코드 값이 아닌 값도 들어가기 때문에 unsigned 캐릭터를 써야 돼요. 그래서 P란 포인터 변수를 unsigned 캐릭터 포인터로 타입캐스트 시켜줬어요. 주소가 이렇게 찍히면 한 바이트의 내용을 읽어가지고 16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포문을 사용을 했는데 이 포문이나 이 화일문 같은 경우는 반복문 또는 순환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문의 문법 규칙은 포라고 쓰시고 소괄호를 열고 소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고 소괄호 안에는 이 세미콜론 2개를 이렇게 기입을 해서 항을 3개를 써야 됩니다. 여기는 수식 1, 수식 2, 수식 3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보통 여기는 초기값을 많이 쓰고 이거는 조건식을 써요. 조건식. 얘는 초기값의 증분값. 그래서 이쪽 안에 있는 문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이와 같은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int i는 0이라고 해놓고 i는 초기 값을 0이라고 대입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실행되는 코드예요. 포문 안에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를 합니다. 퍼라인이 16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16이에요. 그러니까 0이 16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검사 라인이에요.
이게 만약에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값에 대해서 증분을 시켜요. 이렇게. 이거를 근데 후치 연산자라 그래가지고 i에 있는 내용을 1을 증가시켜가지고 다시 변수에 집어넣는 코드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어요. 다섯 번째는 여기 조건식을 또 검사를 해요. 그리고 얘가 참이면 i는 하나 증가됐으니까 그러니까 1이 16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버퍼에 있는 내용 값을 읽어오는 거죠.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 읽는 코드라 그랬어요. 그거를 갖다가 16진수로 찍었는데 두 자리로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백 문자를 같이 찍었어요. 요것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덤프 코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번지를 쓰게 되고 덤프 내용을 16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아스키 값이면 이 아스키 값을 여기다 뿌리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양옆에 요거를 의미하고 이 프린트 이 n이라는 것을 줄바꿈 표시고요. 이즈 프린트는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이 아스키 값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와 같은 코드는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게 항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게 돼 있고요. 요렇게 쓰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조건식이 오게 돼 있고요. 조건식이 참이면 요걸 실행을 하고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얘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버퍼에 있는 내용이 아스키 값이면 버퍼에 있는 내용을 아스키 코드 값으로 출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를 출력해 주라는 얘기죠.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 include C타입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Welcome C Language 문자가 찍혔어요. 그렇죠? 한 줄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번지를 썼고 16개의 메모리를 덤프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뿌렸어요. 그렇죠? 이 16개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여기다 뿌렸는데 버퍼 내용을 1024개 뿌리려면 64번 반복을 해야 돼요. 64 곱하기 16은 1024죠. 이런 줄을 갖다가 64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위치 값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버퍼에 대한 번지가 16개가 점프된 0x116번을 가르쳐야지 그 다음부터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플러스 16을 해야 여기를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퍼에다가 16을 계속 더한 거예요. 옵셋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게 1024에서 이거 한 줄을 찍게 되면 1024에서 16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16을 감소를 시켰어요. 그렇죠? 사이즈가 0일 동안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찍힙니다. 그렇죠? 화일 반복문은 이게 문법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화일이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제 조건식을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조건식이 참일 때 계속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사이즈가 16이 감소되면서 계속 이 문을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위치 번지부터 시작을 해서 1024개의 메모리 덤프 코드를 만들어냈어요. 그쵸? 지금까지 힘들게 코딩을 했는데 이 코드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이즈를 5개로 두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바는 5개만 찍혀야 되잖아요. 문자가 덤프 코드가 5개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16개가 다 찍힙니다. 그렇죠? 그게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옵셋이라는 것은 코드의 의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0x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덤프 코드를 두 번째부터 찍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5문자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16개 중에 7개를 뺀 나머지가 공백 문자로 출력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2개는 나오지 말아야 되고 여기만 5개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말아야 되고 공백 문자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그냥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사이즈 5개 그럼 5개만 찍혀야 되는데 16개가 다 찍혀요. 그렇죠? 여기도 5문자만 나와야 되는데 16문자가 다 나오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라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부터 찍혀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부터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코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원래 코드에서 여러 군데가 수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코딩 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옵셋을 0x2라는 인덱스로 잡았으니까 0x2라고 한다면 문자열이 사이즈가 5개니까 이렇게 5개 문자가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 나머지를 다시 공백 문자로 찍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스키 코드 값도 여기 2개는 공백 문자가 나와야 되고 이 5개만 아스키 코드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도 공백 문자로 찍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찍어야 되니까 2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5개를 찍어야 되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2와 7이라는 거를 구해주면 7-2 하면 문자 수가 나오죠. 5개. 그러니까 2하고 7을 구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다. 자, 그럼 이걸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어서 디버그 모드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자, F9번으로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고 F5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식을 끄집어내고 여기다 변수를 갖다 다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F10번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다 0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근데 2라는 것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연산자를 썼어요. 나머지 연산자. 이 퍼센트가 나머지 연산자인데 옵셋이 지금 2죠. 2% 16보다 작은 수의 나머지는 그대로 얘를 갖다가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16보다 큰 수 33% 16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구해가지고 2라는 값을 뽑아냈어요. 그쵸? 그리고 AND는 초기에는 이제 16 라인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 7이라는 걸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사이즈가 라인 수보다 넘어가면 그 라인 수만큼 찍으면 되겠죠. 지금은 16 라인보다 작은 숫자가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가 16이니까 16 마이너스 스타트가 2니까 14가 나와요. 그쵸? 14는 사이즈보다 더 큰 숫자예요. 사이즈가 5니까. 이 말은 뭐냐면 16 라인보다 적게 찍었을 때 라는 얘기예요. 그쵸? AND라는 것은 스타트가 2니까 2 플러스 사이즈가 5 해가지고 7이라는 것을 구해냈어요. 요걸 스타트로 쓰고 요걸 AND로 썼죠. 그리고 여기 5개 문자라는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7-2를 했어요. n은 5개가 되겠죠. 계속 실행을 하게 되면 n이 5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는 0부터 2까지 공백 문자 2개를 찍어냈어요. 그렇죠? 여기 2개가 찍힐 거예요. 공백 문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포문에 지금 초기 값을 생략했는데 이 초기 값은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는 거죠. 2부터 7까지 덤프 코드를 찍어냈어요. 그렇죠? 결과를 보게 되면 2개 문자가 공백 문자로 찍히고 그 덤프 코드가 5개가 찍혔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i가 7부터 시작되죠. 7부터 16개.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공백 문자로 찍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아스키 코드를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개는 공백 문자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개는 아스키 코드 값이면 아스키 코드 값을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백 문자. 똑같죠. 위에 있는 코드랑. 이 위에 있는 브레이크 포인터를 해제를 하시고요. F9번으로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터 F9번을 거시고요. F5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실행하고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2개의 공백 문자가 찍히고 5개가 문자가 찍히고 나머지는 공백 문자로 채워놓고 여기도 아스키 코드도 마찬가지로 2개는 찍지 않고 5개만 찍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백 문자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P라고 다시 주고 1024개 이렇게 하고 다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값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를 다 실행한 결과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 제로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터를 이렇게 거시고요. F5로 이동을 하시고 메모리를 끄집어내세요. P라는 번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드래그 앤 드롭해서 P의 위치로 가시고요. 결과값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67까지. 두 번째도 똑같이 나와 있고 6500. 다 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